아, 이제 회사 생활도 오래 했고 슬슬 은퇴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창 일할 땐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은퇴 후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막상 현실은 기대와 너무 달라 낙담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업 투자로 뛰어드는 순간 마치 우리가 생각했던 안락한 노후라는 판타지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은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시나리오도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정년이 되어 떠나든 조기 퇴직을 하든 은퇴 후 삶을 앞에 두고 느끼는 불안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젠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에 매달리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성공적인 전업 투자자의 모습이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전업 투자를 결심했다.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실패 안 해. 라고 마음먹으셨더라도 그 사람들 역시 처음엔 똑같이 자신만만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적금보다 주식이 낫겠지 했다가 퇴직금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딱 떠오른 게 주식이었어요. 솔직히 주식으로 친구도 돈 벌고 TV나 인터넷에 보면 XX 기업 주식 몇천 주 사서 수억 벌었다는 얘기 흔하잖아요. 저도 나도 이거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증권사 문을 두드렸죠. 이렇게 시작한 김모 60씨의 은퇴 후 삶은 시작부터 화려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는 장이 좋아서 김 씨도 꽤 짭짤하게 수익을 올렸어요. 매일매일 증권 계좌를 들여다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문제는 시장이 갑자기 급락장으로 돌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매수해둔 종목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는 걸 보고도 김 씨는 장기 투자하면 다시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텨보려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 종목이 수두룩했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날리게 됐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마음의 안정을 잃었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다가도 내 주식이 또 빠지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핸드폰으로 시세 확인하고 말수가 점점 없어집니다. 애들한테는 괜찮다. 다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아요. 가끔은 내가 괜히 은퇴 후에 전업투자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다 망쳤구나 싶어서 스스로가 한심해지죠. 처음 주식에 진입했을 땐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전문 지식 없이 무작정 뛰어든 전업투자는 결국 커다란 손실과 심적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 부동산이 최고라면서요. 박모 58씨는 부동산이 답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은퇴 후엔 월세나 전세 수익으로 편히 살겠다. 이게 박 씨의 오랜 꿈이자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박 씨는 택지지구 개발로 인근 땅값이 크게 오르던 시기에 부동산으로 조금씩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다,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라는 말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죠. 그런데 막상 전업 투자가 되고 나니 일이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규제가 빡세졌고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대출을 껴서 사둔 부동산의 가격이 생각처럼 오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몇 달째 빈집으로 놔둬야 했죠.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월급이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도 결국은 유지비가 든다고요. 세입자가 없으면 공실 관리비도 제가 내야 하고 대출이자도 나가야 하고
예상 못했던 잡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자만 내다가 정말 한 달 한 달이 힘들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다면 그냥 무리하지 않고 작은 월세 집이나 차곡차곡 사놓을 걸 그랬어요. 박 씨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말을 맹신했고 그 믿음이 과도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수익은커녕 유지비로 생활비가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안정적 노후를 위해 투자했던 부동산이 오히려 박 씨의 노후 삶을 흔들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금방 먹고 빠지면 된다고 해서 코인 들어갔는데 한편 전업투자라는 말이 주로 주식과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조모 55씨는 주변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엔 코인이 대세다라는 말만 듣고 재테크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큰맘 먹고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슨 코인이 있고 시세가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친구가 야, 이거 한번 타면 대박나. 은퇴하고 두세 달만 알차게 투자하면 몇 배 뻥튀기 가능해라고 꼬시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싶었죠. 저도 노후 자금 좀 빨리 불려서 편해지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며칠 만에 몇십 %씩 올랐고 조 씨는 이거 물 들어올 때 노후 젓는다더니 딱 나한테 하는 말이네라며 신나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급락이 더 무섭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재가 악재로 돌변하고 순식간에 투자금이 반토막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밤에 코인 시세가 또 출렁해 있어요. 몇십 %씩 내릴 때도 많고요. 몇 번이고 지금이라도 빼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때마다 그래, 다시 오를 거야 하면서 물을 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한번 손실을 입고 나니 자존감도 뚝 떨어지고 남한테도 말 못해요. 괜히 쪽팔리잖아요. 왜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했냐는 소리 들을까봐요. 조 씨는 애초에 지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이야기에 혹해 성급한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크게 벌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결국 리스크 관리 없이 과감한 베팅으로 이어지는 거죠. 전업투자 왜 실패가 많을까? 안정적 수입원의 부재.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된 수입원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수입을 투자로 충당해야 합니다.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 생활비까지 흔들리는 구조여서 마음도 덩달아 불안해지죠. 전문 지식과 정보의 부족. 퇴직 후 급하게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 전문적인 공부나 실전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때는 다 잘한다고 느껴도 한번 위기가 닥치면 방어 전략이 부족해서 크게 휘청이기 쉽습니다. 투자 심리와 감정 컨트롤의 어려움. 전업 투자는 생각보다 심리 싸움입니다. 자신이 투자금을 잃는 걸 견디기 어려운데 하필 그 돈이 은퇴 자금이라면 더더욱 멘탈이 무너집니다. 감정적 판단이 쌓이면 원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피드백 시스템 부재. 직장에 있을 때는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해도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가 피드백을 해주고 조직이 책임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업투자는 100%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얻기가 힘들고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분산 투자와 보수적 접근. 은퇴 후엔 공격적 투자를 하기보단 최대한 자산을 지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한 분야에 몰빵하기보다 자산을 여러 군데로 나누고 작은 수익도 좋다는 마음가짐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꾸준한 공부와 정보 수집.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최소한 책이나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 꾸준히 관련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수예요. 멈추는 용기 손절과 전략 수정. 투자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과감히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괜히 버티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쉽습니다. 안정된 현금 흐름 마련. 개인연금, 연금보험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 등 적더라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생활비만큼은 투자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심적 안정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은퇴 후 전업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재무 설계사나 공인중개사, 금융 전문가 등은 다양한 사례와 통계, 시장 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하면 되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업 투자에 뛰어들 수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과 리스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은퇴 후라는 시점은 다시 큰 돈을 벌기 위해 도전하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 모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김씨, 박씨, 조씨 사례처럼 시작은 누구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과가 모두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패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노년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은퇴 후 행복한 그림을 그리지만 그 그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현실적인 준비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상태에서 투자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콕 씹어 보시길 권합니다. 전업 투자라는 선택이 정말 최선인지, 내 자산과 성향에 맞는지, 다른 보완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큰 돈을 빨리 벌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래 버티기가 은퇴 후에는 훨씬 중요한 가치일 테니까요. 자, 이제는 은퇴 후 전업 투자에 대한 환상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올바른 판단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은퇴가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